어머니, 제발 제 아이만은 빼앗아 가지 마세요. 현아의 절규가 거대한 저택의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서 오원하고 있었다. 두 살배기 아들 지훈이가 그녀의 치마를 꼭 붙잡고 있었다. 엄마, 엄마, 지훈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현아는 아들을 더욱 꼭 안았다. 하지만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영숙의 표정은 차가웠다. 현아, 이건 내 이익을 위한 거야. 영숙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고 당당했다. 명품 한복을 입은 그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너 같은 환경에서 지훈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너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저한테는 사랑이 있어요.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으로 뭘 할 수 있어? 밥을 먹여, 옷을 입혀, 교육을 시켜. 영숙은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말을 이었다. 지훈이는 대한그룹의 후계자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야 해. 네가 줄 수 있는 건 없어. 현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1년 전 남편을 잃었다. 교통사고였다. 대한그룹 전무이사였던 남편 준혁은 출장길에 사고를 당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 시기 전에 현아는 또 다른 시련과 마주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손주의 양육권을 요구한 것이다. 며느리, 지훈이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아. 너는 내 삶을 살아. 젊은데 알 때문에 인생을 망칠 필요 없어. 겉으로는 현아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현아가 애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는 지훈이 엄마예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어떻게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법원도 그걸 인정할 거야.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은 우리야. 현아는 말문이 막혔다. 영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현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녀는 작은 꽃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월급은 적었고 저축도 거의 없었다. 준혁이 남겨준 보험금도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다 써버렸다. 반면 영숙은 대한그룹 회장의 부인이었다. 돈도 권력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해봐.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니. 영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현아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현아는 지훈이를 재우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지훈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너를 보낼 수 없어. 하지만 며칠 후, 현아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영숙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아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현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저는 지훈이 친엄마인데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훨씬 위에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은 중요한 요소예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상대방은 대한그룹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변호사팀을 고용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현아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지은이는 제 전부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현아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엄숙하고 차가웠다. 현아는 피고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영숙과 그녀의 변호사팀이 앉아 있었다. 세 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영숙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현아 씨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월급은 180만 원이며 거주하는 곳은 월세 40만 원의 원룸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하며 계속했다.
반면 원고인 이영숙 씨는 대한그룹 회장의 부인으로 손자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과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명문 유치원에 다닐 수 있고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재판장이 현아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엄마의 사랑 아닌가요?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영숙 측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피고인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합니다.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는 종종 이웃집에 맡겨지거나 혼자 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현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말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고 지훈이를 충분히 돌볼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영어 유치원, 피아노 레슨, 수영 교습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현아는 절망감을 느꼈다.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현아는 법정을 나서며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다음 재판까지 뭔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당신이 좋은 엄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어떻게요? 이웃들의 증언, 지훈이가 당신과 함께 행복하다는 증거, 뭐든지요.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현아는 지훈이를 안고 울었다. 지훈이는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 지훈이가 있잖아. 그 말에 현아는 더욱 눈물이 났다. 이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겠는가. 며칠 후, 현아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증언서를 받기 위해 애썼다. 윗집 아주머니, 제가 지훈이를 잘 돌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증언서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현아 씨는 정말 좋은 엄마야. 힘든 상황에서도 지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 이웃들은 흔쾌히 증언서를 써주었다. 현아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현아는 이웃들의 증언서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것들은 제가 지훈이를 잘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웃분들이 모두 증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영숙 측 변호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이웃들의 증언이요. 이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친한 사이라면 누구나 좋은 말을 써줄 수 있죠. 변호사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오히려 저희는 피고인이 아이를 방치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습니다. 병원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현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을 기억했다. 그녀는 일이 늦게 끝나서 집에 늦게 돌아왔고 지훈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진 것이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양육 환경일까요?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현아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현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결과는 아이가 다친 겁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두 번째 재판도 현아에게 불리하게 끝났다. 법정을 나서며 현아는 절망에 빠졌다. 저는 정말 나쁜 엄마인 건가요? 그녀의 변호사가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에요. 현아 씨.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정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마지막 재판이 남았어요. 거기서 당신이 직접 증언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신감은 없었다. 그날 밤, 현아는 지훈이와 함께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지훈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현아는 아들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지훈이를 위한다면 어쩌면 보내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현아는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현아는 장미를 포장하며 손님이 자신을 유심히 보는 것을 느꼈다. 혹시 재판 중이시죠? 현아는 놀라 손님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미선이라고 해요. 이영숙 씨의 오랜 친구예요. 현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의 친구라니. 현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한테 무슨 일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아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미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아 씨, 저는 영숙이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어요.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죠. 과거요. 영숙이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어요. 미선의 말에 현아는 눈을 크게 떴다. 영숙이는 지금은 재벌가의 부인이지만 원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그토록 위험 있고 당당한 시어머니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니. 영숙이는 23살 때 대한그룹 창업주의 아들, 그러니까 현재 회장님을 만났어요. 둘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죠. 하지만 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댁에서는 영숙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했죠. 특히 시어머니, 그러니까 현재 회장님의 어머니가 정말 심하게 대했어요. 영숙이가 준혁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손주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했어요. 영숙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했죠. 현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지금 자신의 상황과 똑같았다. 영숙이는 그때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제 아이를 빼앗지 마세요. 저도 엄마예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결국 남편분, 그러니까 현재 회장님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영숙이가 애를 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영숙이는 몇 달 동안 울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왜 외어머니는 저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시는 거예요.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잊어버려요. 특히 권력과 부를 얻으면요. 영숙이도 자신이 한때 당신과 같은 위치였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미선이 현아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 재판이 며칠 남지 않았죠? 저는 법정에서 증언하고 싶어요. 영숙이의 과거에 대해서요. 정말요? 하지만 어머니는 친구분 아니세요. 친구니까 하는 거예요. 영숙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야죠. 그녀가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게 해줘야 해요. 현아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마지막 재판 날이 왔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현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영숙은 여전히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현아의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오늘 중요한 증인을 소환하고자 합니다. 누구죠? 이미선 씨입니다. 원고인 이영숙 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미선을 쳐다보았다. 미선은 법정 뒤편에 앉아 있었다. 이미선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미선이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증인, 선서해주세요. 미선은 선서를 한 후 자리에 앉았다. 현아의 변호사가 질문했다. 이미선 씨, 원고인 이영숙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영숙 씨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 씨가 결혼하기 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이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이건 이 재판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영숙을 제지했다. 원고, 앉으세요. 증인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선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이영숙 씨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이었죠. 그녀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그곳에서 현재 대한그룹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계속하세요. 결혼 후 영숙 씨는 시댁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영숙 씨를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무시했죠.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미선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영숙 씨가 첫 아들 박준혁 씨를 낳았을 때 미선은 영숙을 바라보았다.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영숙 씨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였죠. 현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그때 영숙 씨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제발 제 아이만은 빼앗아 가지 마세요. 저도 엄마예요. 가난해도 제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법정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숙 씨는 몇 달 동안 시어머니와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분의 도움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미선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숙아, 너는 잊었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밤마다 아기를 안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 시간들을. 영숙은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너는 그때 네 시어머니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내 며느리에게. 미선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판장이 영숙을 바라보았다. 원고, 증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그토록 강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40년 전 현아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영숙은 현아를 바라보았다. 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아에게 다가갔다. 법정 경위가 제지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허락했다. 영숙은 현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너한테 똑같은 고통을 주려 했어. 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는, 저는 그냥 제 아이를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난해도 부족해도 엄마니까요. 알아. 현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 마음이었어. 영숙은 현아의 손을 잡았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 무서웠어. 지훈이가 준혁이를 닮아서 내 아들을 잃은 게 너무 아파서 손주라도 내 곁에 두고 싶었어. 영숙의 고백에 현아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내 이기심이었어. 나는 너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어. 엄마로서의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 했어. 영숙은 현아를 꼭 안았다. 미안해, 현아.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네가 키워야 해. 내가 엄마니까. 현아도 영숙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두 여자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40년의 시간을 넘어 같은 고통을 겪었던 두 엄마가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원고, 소송을 취하하시겠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판장님, 저는 이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고에서 취하로 종결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다. 현아는 영숙과 함께 걸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다. 현아, 나랑 함께 지훈이를 키우자. 내가 도와줄게. 경제적으로도, 다른 것들도. 하지만 엄마는 너야. 어머니. 미안해. 정말. 그리고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현아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준혁이를 잃고. 그래,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줄 이유는 되지 않았어. 미선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영수가, 잘해더. 미선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야. 미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그날 오후, 현아는 지훈이를 데리고 영숙의 저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다. 더 이상 적대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영숙은 지훈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할머니. 왜 울어? 행복해서 그래. 우리 지훈이가 엄마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지은이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할머니, 울지 마. 지훈이가 할머니 좋아해. 그 말에 영숙은 더욱 눈물을 흘렸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영숙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렸다. 현아,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 식사를 하면서 영숙이 말했다. 현아, 너 꽃집 일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때?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내가 지원해 줄게. 아니에요, 엄마. 저는 꽃집 일이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지훈이 유치원비나 생활비는 내가 도와줄게. 거절하지 마. 이건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우리 이제 같이 살아. 영숙과 현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니야, 지훈아. 너는 엄마랑 살아야지. 하지만 할머니 집에도 자주 놀러 오는 거야. 좋아. 그날 밤, 현아는 지훈이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해냈어. 지훈아, 엄마가 너를 지켰어. 며칠 후, 영숙은 현아를 불러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현아,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준혁이가 남긴 유산이야. 원래는 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한테 줘야 할 것 같아. 현아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이건 내 것이야. 준혁이가 너를 위해 남긴 거야. 그리고 지훈이를 위한 거고. 엄마. 그리고 또 하나. 영숙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남에 작은 아파트가 있어. 이제 내 명의로 해줄게. 너와 지훈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엄마, 이건 너무 거절하지 마. 이건 내가 너한테 한 짓에 대한 속죄야. 그리고 내가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거야. 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영숙을 안았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현아와 지훈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다. 영숙은 자주 방문하여 손주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영숙은 현아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현아, 너 요리 정말 잘하는구나.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내가 언제? 지난주에 떡국 끓이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며느리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현아, 너 혹시 나를 원망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양육권 소송까지. 현아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준혁이를 잃고 힘드셨던 거잖아요. 고마워, 현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고요.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를 안았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정말 행복해.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지윤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엄마 좋아. 당연하지. 할머니는 내 엄마 정말 좋아해. 나도 엄마 좋아. 그리고 할머니도 좋아. 지훈이의 말에 두 여자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영숙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현아가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서 놀이공원 가는 거 어때요? 좋지. 지훈이가 정말 좋아하겠다. 그리고 엄마, 다음 달에 지훈이 유치원 하계회가 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왜 안 가겠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없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나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주말이 되었다. 현아, 영숙, 지훈이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다. 지훈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엄마, 할머니, 저기 회전목마 타자. 그래, 가자. 회전목마에 탄 지훈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영숙과 현아는 그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었다. 현아, 지훈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훈이가 행복한 거야. 영숙은 현아를 바라보았다. 너는 정말 강한 엄마야. 나보다 훨씬 강해.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현아는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지훈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엄마의 힘이야. 두 사람은 지훈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후 영숙은 현아에게 제안했다. 현아,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어때?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밥도 먹고 지윤이도 데리고 놀러 가고. 좋아요. 엄마,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때요?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네가 그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아. 물론이죠. 엄마는 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지훈이 할머니시고요. 고마워. 현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영숙과 현아는 매주 만났다. 때로는 함께 장을 보고,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영숙이 현아에게 물었다. 현아, 혹시 재혼 생각은 없니? 현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훈이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 있으니까요. 지훈이. 그리고 엄마. 영숙은 현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가 있지. 시간이 흘러 지훈이는 5살이 되었다. 유치원 하계회 날, 현아와 영숙은 나란히 앉아 지훈이의 공연을 보았다. 지훈이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비록 서툴렀지만 두 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지훈이가 달려왔다. 엄마, 할머니, 내가 잘했어. 최고였어. 지훈아, 우리 지훈이가 제일 잘했어. 지훈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안으며 웃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다가왔다. 저기, 실례지만 세 분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지훈이가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현아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는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고 걸었다. 엄마,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같이 있을 거지? 당연하지, 지훈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현아는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고. 영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친구 미선이 그리고 며느리 연아가 자신을 구해주었다. 그날 저녁
영숙의 집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영숙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현아, 이거 보여줄 게 있어.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젊은 영숙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준혁이야. 갓 태어났을 때. 현아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귀여웠네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어. 시댁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얘 아이가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영숙은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이건 내 시어머니야.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항상 나를 무시했고 내가 준혁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했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응. 하지만 나는 버텼어.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도 나를 인정해 주셨어. 세월이 흐르고 내가 대한그룹의 며느리로서 역할을 해내니까 영숙은 현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지. 엄마, 미안해. 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깨우쳐줘서. 현아는 영숙을 안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엄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지훈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할머니, 왜 우는 거야? 안 울어. 지훈아, 할머니랑 엄마는 행복해서 그래. 그럼 웃어야지. 지훈이의 말에 두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몇 주 후, 현아는 영숙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예쁘게 객자에 넣어서. 엄마, 이거 받으세요. 영숙은 액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현아, 정말 이게 내가 가장 바라던 거였어. 엄마 방에 놓으세요. 그럼 매일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럴게. 정말 고마워. 영숙은 액자를 침실로 가져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사진을 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다. 고맙습니다. 제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현아 같은 며느리를 주셔서. 어느 날 미선이 영숙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숙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미선아. 나 정말 행복해. 현아랑 잘 지내고 있구나. 응, 그 애가 나를 용서해줬어.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줬어. 미선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야. 나도 내가 행복해서 기뻐. 미선아, 고마워. 내가 법정에서 증언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야. 친구니까 한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영숙은 친구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간은 계속 흘렀다. 지윤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현아와 영숙은 함께 참석했다. 엄마, 할머니, 나 초등학생 됐어. 그래, 축하해. 지윤아, 우리 지윤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세 사람은 학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말했다. 현아, 너 정말 지은이를 잘 키우고 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야, 너의 힘이야. 너는,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야.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다. 그날 밤, 현아는 지은이를 재우며 속삭였다. 지은아, 너 알아?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지은이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알아. 엄마 최고. 현아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지은아. 엄마의 전부야. 다음 날. 영숙은 현아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현아, 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엄마,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혼자 힘들어지면 너랑 지훈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현아는 깜짝 놀랐다. 엄마, 무슨 말씀을? 나는, 나는 네 옆에 있고 싶어. 지훈이 옆에도 있고 싶고,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 현아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죠. 엄마,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살 수 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현아, 너 같은 딸을 둬서 정말 행복해. 저도 엄마 같은 분을 가족으로 둬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서 진짜 어머니와 딸이 되어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어느 날 학교에서 작문 숙제가 나왔다. 주제는 나의 가족이었다. 지은이는 이렇게 썼다. 나의 가족은 엄마와 할머니입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할머니도 저를 많이 아껴주십니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지키기 위해 많이 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법정에서 싸우셨대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와 할머니가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만들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와 할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와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커서 엄마와 할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지훈이의 작문을 읽고 감동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때 현아에게 말했다. 어머니, 지훈이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장문을 보니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게 느껴져요. 지은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아는 영숙에게 지은이의 장문을 보여줬다. 영숙은 장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엄마, 지훈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예요. 우리 덕분에. 아니야, 내 덕분이야. 현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뭐해? 글쎄, 뭐 하고 싶은데. 놀이공원 가고 싶어. 예전에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 그럼 가자. 야호. 지훈이의 환호성에 두 여자는 웃었다. 주말이 되었다.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다. 지은이는 이제 많이 컸지만 여전히 놀이기구를 좋아했다. 엄마, 할머니, 저기 롤러코스터 타자. 어머, 그건 너무 무섭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중학생이에요. 세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영숙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결국 웃으며 즐겼다. 와, 정말 재미있다. 그렇죠, 할머니. 그래. 우리 지은이 덕분에 할머니도 새로운 경험을 하네.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지은이가 가운데, 양쪽에 엄마와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 우리 자주 이렇게 놀러 오자. 좋아. 그 순간, 현아는 문득 몇 년 전을 떠올렸다. 법정에서 울며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 지은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영숙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현아는 생각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 말했다. 현아,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어때? 내일 일요일이니까. 좋아요, 엄마. 야호. 할머니 집에서 자는 거야. 지훈이가 신나서 뛰어다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영숙의 거대한 거실에서 영화를 봤다. 지훈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누워 팝콘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영화가 끝나고 지훈이가 먼저 잠들었다. 현아와 영숙은 지훈이를 침실로 옮긴 후 거실로 돌아왔다. 차 한잔 할래? 네. 엄마.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현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나를 진심으로 용서한 거야? 아니면 그냥 참고 있는 거야? 현아는 영숙을 바라보았다. 엄마,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니. 네.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저는 엄마를 두려워했겠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일이, 그 일이 우리를 변화시켰지. 그리고 엄마, 사실은요. 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엄마로서 제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요.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현아. 엄마한테 배웠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다. 현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사실 나 처음에 너를 싫어했던 게 아니야. 현아는 놀라 영숙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를 보면 젊은 시절의 나를 봤어.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부러웠어. 영숙의 고백에 현아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순수한 행복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행복해 보였어. 그게, 그게 질투가 났던 것 같아. 엄마, 그리고 준혁이를 잃고 나서는 너를 보는 게 더 힘들었어. 내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 같았거든. 물론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었어. 미안해. 현아, 정말 미안해. 현아는 영숙을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힘드셨던 거예요. 고마워. 현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두 여자의 마음은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영숙이 직접 만든 아침 식사였다. 와,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기뻐. 엄마,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현아, 식사를 하며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 우리 매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돼. 현아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래, 지훈아, 우리 매주 만나자. 야호. 지훈이의 환호성에 두 여자는 웃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정말 매주 만났다. 때로는 영숙의 집에서, 때로는 현아의 집에서, 때로는 밖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다. 그리고 여전히 엄마와 할머니를 사랑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할머니, 나 서울대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지훈아, 우리 지훈이가 서울대를. 세 사람은 껴안으며 기뻐했다. 이거 다 엄마랑 할머니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야, 지훈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지. 그래도 엄마랑 할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래도 할머니는 울게 돼. 행복해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미선도 초대되었다. 지훈아, 축하해. 정말 대단하구나. 고맙습니다. 미선 이모. 미선은 영숙과 현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 정말 잘했어.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고마워. 미선아, 미선씨.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그때 증언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현아.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파티가 한창일 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훈아? 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법대에 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 네. 엄마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영유권 문제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을요. 현아는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안았다. 지훈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네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와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사랑과 용서를요.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과 용서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간은 계속 흘렀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영유권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도왔다. 어느 날, 지은이는 현아와 영숙에게 말했다. 엄마, 할머니, 오늘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정말 엄마와 할머니 이야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손주의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편에서 변호를 해줬죠. 결과는 이겼어요. 그리고 재판 중에 엄마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깨닫더라고요. 영숙과 현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럼요. 엄마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지은이는 두 사람을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할머니, 제게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아니야, 지은아. 내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야.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몇 년 후, 지은이는 결혼을 했다. 상대는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다. 결혼식 날, 현아와 용숙은 나란히 앉아 지은이의 결혼식을 지켜보았다. 저 아이가 벌써 저렇게 컸네. 그러게요. 엄마,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야. 현아, 아니에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한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지훈이는 신부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훈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엄마,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지훈아, 우리가 왜 안 오겠니?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은이는 아내를 데리고 왔다. 엄마, 할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아내 수연이에요. 그리고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현아와 용숙은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엄마는 할머니가 되시는 거고 할머니는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이와 수연을 안았다. 축하해. 지은아, 정말 축하해. 우리 지훈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그날 밤, 현아와 영숙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우리 증손주가 생기네요.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빠르다. 엄마,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겠어.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미움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 현아.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잖아요. 영숙은 현아의 손을 잡았다. 현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너는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딸이야. 혈연으로 태어난 딸보다 더 소중해. 엄마, 진심이야. 너는 나를 용서해줬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줬어. 그것만으로도 너는 내게 천사야. 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영숙을 안았다. 저도요. 엄마는 제게 진짜 어머니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몇 달 후, 지훈이의 아들이 태어났다. 작은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름은 준서였다. 할머니, 증조할머니, 우리 준서예요. 현아와 영숙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귀엽다. 우리 증손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할게.
영숙은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 현아로부터 지훈이를 빼앗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감사할 뿐이야.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것에. 현아는 영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요. 엄마, 그날 저녁 세 세대가 함께 모였다. 영숙, 현아, 지훈이, 수연, 그리고 작은 준서까지.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좋아요.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다. 그 사진에는 5명의 행복한 얼굴이 담겼다. 그리고 그 사진은 영숙의 거실에 큰 액자로 걸렸다. 영숙은 매일 그 사진을 보며 감사했다.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그리고 현아 같은 며느리를, 지훈이 같은 손주를, 준서 같은 증손주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에. 어느 날 미선이 영숙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그 유명한 가족 사진 앞에 섰다. 영숙아,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미선아, 나 정말 행복해. 잘 됐다. 내가 행복해서 나도 기뻐. 영숙은 친구를 안았다. 고마워, 미선아. 네가 나를 깨워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친구니까 한 거야. 두 사람은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흘러 영숙은 80대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이제 혼자 생활하기는 힘들어졌다. 현아가 제안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정말 내가 너희 집에 가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영숙은 현아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매일 아침, 현아는 영숙에게 아침을 가져다 주었다. 엄마,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셨어요. 응, 고마워. 현아,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추억들, 현재의 행복, 미래에 대한 희망. 현아, 너 알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너를 만나서, 너 같은 딸을 가져서. 저도요. 엄마를 만나서 행복해요. 어느 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현아에게 말했다. 현아, 나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엄마, 마지막이라니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도 들어줘. 영숙은 현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서. 엄마, 너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어. 고마워. 내 딸. 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영숙을 안았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받아주셔서. 그날 밤, 영숙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현아와 지훈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미선도 왔고, 영숙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도 왔다. 현아는 영숙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고마웠어요. 제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강한 힘인지 보여주셔서. 지훈이도 말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현아는 영숙의 방을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는 영숙이 현아에게 쓴 것이었다. 사랑하는 내 딸, 현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현아,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너는 나를 구원해줬어. 나의 어리석음에서, 나의 이기심에서. 처음에 나는 너를 미워했어. 아니, 정확히는 질투했어. 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행복해 보였거든. 그게 부러웠어. 그리고 준혁이를 잃고 나서는 지훈이라도 내 곁에 두고 싶었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너는 나를 용서해줬어. 그리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줬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지은이가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준서가 태어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너와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는 내게 진짜 딸이었어. 혈연보다 더 소중한.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강한 힘인지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사랑해. 내 딸,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너의 엄마. 영숙현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날 이후 현아는 영숙의 부탁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인터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특히 양육권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지은이도 변호사로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는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세월이 흘러 하나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행복했다. 지훈이와 수연이 그리고 손주 준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준서가 현아에게 물었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현아는 미소를 지으며 준서를 안았다. 증조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화가 나 계셨지만 나중에는 할머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 왜 처음에는 화가 나셨어요? 그건 증조 할머니도 힘드셨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고 용서하셨지. 용서요. 응. 용서는 정말 강한 힘이란다. 용서를 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거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할머니랑 증조 할머니처럼요. 현아는 준서를 꼭 안았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영숙이 지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힘을요. 현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축복이 되었다. 그녀는 영숙을 만났고 서로를 이해했고 용서했고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행복하세요.